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현재 시각은 6시입니다. 6시 오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에 저희 고객님들과 그리고 우리 독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번에 일주일간은 정말 진땀 뺐습니다. 진땀 뺐고 이 땀과 함께 이 몸에 있는 포도당이 그냥 다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고요. 코비드 19의 확진자의 속도가 엄청나게 센데 지금 뭐 각국에서는 코비드 19보다 더 중요한 경제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정말 어벤져스급으로 이거를 부양 정책 막 쏟고 돈 쏟고 국채 매입하고 엄청난 공방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걱정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런 투자분들일 거예요. 인버스를 태워? 아씨 이러다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아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또 다른 분들은 아 인버스 갈까? 반등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분들도 골머리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는 바닥이다, 뭐 추가 반등한다, 바닥이다, 추가 반등한다.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요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경기 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줄 알았는데, 경기 지표 어제 실업 청구 건수는 거의 신의 한 수였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제 유가 급등 안 떴으면은 솔직히 실업 청구 건수 저번 주에 2배였죠. 거의 한 600만인가요? 660 얼마인 것 같은데 하여간 660만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저번 주가 300만이었잖아요. 300만. 근데 지금 현재 660만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90 몇 프로 이상이 지금 집에 머물고 있고 거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일주일 사이에 2배가량 뛰었죠. 근데 어제 이거 실업 청구 건수 딱 뜨고 나서 드는 생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야, 오늘 잠은 다 잤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 유가 급등, 이거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독자님들 유가 급등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가 급등이 뜨면 그동안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유가 급등이 떠버리면 실업 청구 건수를 상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진짜 히든 카드로 유가가 진짜 장중 몇 프로까지 급등했죠. 20%대까지, 24%대까지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급락은 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한 3시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잤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 장 초반에는 진짜 막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근데 진짜 유가 급등 떠가지고 장내에 막판에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컨텐츠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마감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투자자분님들과 리딩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일단 박스 구간 갔죠. 박스는 이탈했다. 그죠? 박스는 이탈을 했고 지금 현재 이탈에 거의 어제 거의 막바지에 거의 박스 구간 지지선까지 간당간당하게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봐야 될 거는 오늘 장중에 박스 안까지 인사이드 해주냐는 거죠. 들어와 주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서 박스 구간까지는 안정적이게 안착을 한다라면은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일단 시간 좀 갖자. 여유 대응 좀 하자 더. 왜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3천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막 코비드 19과 진짜 각국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 현상보다 더 두려운 건 경제 대공황이고 손 쓸 수 없는 실업률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될 거는
응원을 하시려면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응원을 하고 각국에 대한 부양 정책을 응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해서 실업률을 잡고 빨리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어느 정도까지 빨리 더 회복 기조로 2분기에 들어서 3분기, 4분기 쿼터까지는 어떻게든 기업들이 정상화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응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공방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2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저도 잠을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 분위기도 강하고 코비드 19에 대한 확진자 속도가 오늘 23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럴 때 이게 아직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더 높아지고 실업률에 대해서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늘에 대한 다우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을 해보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르게 살펴볼게요. 진짜 거의 중간은 했다. 그냥 오늘 보면 딱 중간은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살펴보면은 장 초반 때 약진 이어왔다. 아무래도 실업 청구 건수가 쇼크였죠. 쇼크였습니다. 더 증가하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업 청구 건수가 660만이라는 수치를 계산을 해볼 때는 야, 이거 엄청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좀 그런 걱정이 섞여서 장중에 초반에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오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겨우 가까스로 상승 분위기는 내주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하나를 만들어 보고 고점과 저점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만약 여기서 지지선 박스에 대한 하단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또 다른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선이 하나로 응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투자의 심리가 반등폭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등폭은 살아있고 뒤에 있어서 유가 합의라든지 경기 부양책들도 있는데 조금 더 여유 대응을 해보면서 가는 거 어떨까, 이러한 편이 있고,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800포인트 PT까지 찍는다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보면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는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양호한, 기본 예측했던 것보다 양호한 실적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려감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 됐다라는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도 양호하게 보냈고 실업 청구 건수도 확인을 했다. 근데 다음 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나올지, 두 번째는 이 정말 유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 두 가지가 오를지 내릴지를 가능하게 해줄 척도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유 대응해도 된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저점 형성하고 나서 제가 20% 무조건 튀기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20% 튀기면 이건 강세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에 대한 폭을 넓혀가고 있고, 거의 V장 가까운 이런 추세 전환으로 볼 때는 1차 지점은 600PT까지는 볼 수는 있겠죠. 이러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투자자님 분들 중에서나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나 그런 분위기를 볼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늠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버스를 투자를 할까, 뭐 지금 뭐 반등이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근데 지금 박스네? 지금 박스 구간이네? 그러면 일단은 뭐 추세에 대한 이탈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까지 개파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개파락하지 않고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 거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는 바닥을 친 거 아니야? 라고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야, 그러면 일단은 경기 부양책과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약발을 보이는지는 지켜보자. 다음 주에도 뭐 4차 경기 부양책이니 유가 합의 뜨면은 인버스 투자했다가 아니 이런 걸로 인해서 반등 나오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 주 시장은 그랬고요, 여러분들. 이건 뭐 나중에 살펴보시고 일단 빠르게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빠르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할게요.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600만 실업 청구에 대한 경색을 모두 완화시켰다. 그래서 오늘 새벽이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는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 받고 그리고 요번 주에 진짜 키포인트 잊을 뻔했는데 한국은행 레포 매입이죠. 국채라든지 회사채 매입을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3개월 동안 무기한적으로 확보를 했고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채권들에 팔리지가 않는 실적 가운데서도 이제 국가에서 아예 이거를 매입을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 좀 풀리는 와중에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대한 회사채 매입과 그리고 경기 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볼 거는 유가 합의 기대, 4차 부양책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유가 합의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유가 합의 승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합의 승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유가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양적 완화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왜 인버스를 태우지 않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더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 합의의 승률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는 올해 들어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지금 현재 20달러에 근처에 있고 올 초에는 60달러였는데 60달러였던 이제 유가가 20달러로 지금 완전히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달러 간신히 유지 중이고 지난달에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합의 불발되자 이거는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사우디에서는 감산하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했다. 사우디가 그러면 야 너 감산 합의 안 해? 그럼 나 증액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유 증산에 나섰고 질세라 러시아도 지금 계속해서 유가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그럼 사우디는 뭘 원해? 뭘 원해서 저러는 걸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사우디 도대체 얘 뭘 원하는 걸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사우디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세력 확장을 위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의 왕실 관계자들의 말에 인용을 했을 때 빈살만 왕세자가 에너지부 장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유가 전쟁에 나서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 말은 지금 독단적으로 이 빈살만 이 왕세자가 지금 그 나라 정책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가늠을 해볼 수 있겠고 사우디 국가개혁 프로젝트를 원래는 진행한다라고 올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더 사우디를 더 흥하게 만들고 더 엄청난 경제 부흥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형 개발 사업 사막 한복판에다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의 43.8배에 달하는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조성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프로젝트들도 차질이 빚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경제의 원유, 이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대규모 사업 자금을 벌 방법은 원유 수출뿐 따라서 사우디가 원유 시장의 우위를 결정한 후에 가격을 움직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위.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증산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후에 가겠다. 이게 지금 현재 사우디의 이 입장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올해 왕위를 오르겠다는 야욕, 그리고 유가 전쟁 시점을 확 당겼다, 앞당겼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갈등을 명분 삼고 미국의 셰일 가스 업계 줄도산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산유국 1위는 미국이다. 근데 세일 업계, 이 미국의 세일 업계가 이 소추 기름을 뽑아내는 이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유가가 더 높아야 돼요. 이 유가에 대한 원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들의 마진율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은 그동안 감산을 하고 어느 정도 유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통을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간 미국 세일 업계는 눈의 가시거리였다.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그간 감산을 주도했지만 세일 업계가 생산을 늘리면서 사실상 뻘짓만 한 셈. 이참에 미국 세일 업체 다 죽이려 나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기름 뽑아줄 수 있고 기름 만들 수 있는데 쟤 다 감산하는데 왜 미국만 감산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선 왜 지들이 더 원가가 높아서 마진율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열받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그러면서 은근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반대해서, 나는 러시아 때문에 반대를 해서 내 신념은, 내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런 거다. 러시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감산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은 미국의 세일업계 업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우위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산유국 2위는 사우디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이죠. 유가 합의에 대한 승률. 러시아는 그럼 뭘 원하는 걸까? 러시아는 사실 미국의 세일업계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러시아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이랍니다. 러시아에는 가스 수출국 1위, 연방정부 세입의 절반이 가스와 원유 수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줄곧 러시아는 대유럽 가스 수출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까, 경제 제재 등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이 이제 러시아를 기대고 막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까봐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제재 등을 계속 가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러시아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스트림 2 대표적 사례죠.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트림 2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사 기업이 발을 확 빼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뭐 독일과 뭐 이렇게 뭐 연결 짓는 사업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에서 그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중단돼 있는 상태고, 이뿐 아니라 러시아 북극 LNG 개발 프로젝트,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대행 등도 그간 미국의 방해로 지연되고 무시돼 러시아 입장에선 사실상 열이 뻗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유가 전쟁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 에너지 수출 제재 좀 풀어주라, 이러한 완화하는 게 목표일 것.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미국의 셀 산업 생산에는 그닥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죠. 지금 사태를 보시면 처음에 코비드 19 터질 때 계절 독감, 다들 조심하면 돼, 뭐 마스크를 써,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막 수천 명이 죽어가고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솔직히 지금
재선이 완전히 타격을 먹었어요. 그냥 완전히 재선해야 되는데 지금 표가 꽉 끼게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는 텍사스에는 큰 원유 유가를 뽑아내는 세일 업체가 있죠. 근데 텍사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되게 많은 데가 이 텍사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일 업계가 부도가 줄도산이 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근데 원래 내가 제일 지지층을 많이 받는 쪽에서 나 때문에 이러한 줄도산이 났으면 당연히 표가 뺏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요번에 금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다 이제 세일 업계들 다 모아다가 달래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예산에는 이 세일 업계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일 업계에도 살려야 되고,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난리도 나야 되고, 지금 주식은 막 바닥을 치고 있고, 경기 대공황이다 불황으로 인해서 다 벌벌 떠는 이 가운데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이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유가 합의부터 잡자. 그리고 나서 세일 업계 좀 살리고, 그리고 나서 코비드 19 좀 진정시키고, 이런 분위기 양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부분의 이러한 경기 제재, 지금 당장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구 조건을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이러한 이 경제 제재 때문에 자기네들의 발목이 묶여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1위래잖아요. 가스 1위. 근데 이러한 경제가 풀리다 보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위치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봐주면은 러시아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런 부분도 있죠. 러시아가 풀리면 그동안 사우디는 계속해서 러시아 핑계 댔죠. 러시아 때문에 안 한 거야. 러시아 때문에. 근데 만약에 러시아의 그러한 부분들을 잡고 나서 러시아가 감산 합의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우디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러시아 핑계를 댔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또한도 지금 더 저유가로 가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어쨌든 이 원유 가격이 더 올라와 줘야 본인들도 마진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미국의 세일 업계를 견제할 수도 있겠죠. 아직 줄도산 나진 않았으니까. 아니면 더 길게 가지고 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걸 해결을 해볼까? 라는 생각들도 어느 정도 해볼 것 같은데, 승률로 봤을 때는 합의할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던 입장 표명도 있고, 최근 들어서 원유에 대한 하락폭이 너무나도 크고, 지금 막 바다에 지금 원유가 다 수출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배들이 정박해 있대요. 기름이 실은 배들이 다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모한 짓은 안 할 것 같고, 최대한 유가 합의를 빨리 끌어당기는 게 트럼프가 아마 지금 현재로선 최대한 생각을 해볼 그런 소스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정책 4단계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CNBC가 1일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2조 달러, 2,480조 원을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의회에 요구한 지 하루 만에 4차 부양책 얘기를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 상황이.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만약에 제가 인버스를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버스를 내가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원래 유가 합의네, 경기 부양책이네, 원래 주가가 또 올라가네, 인버스 투자한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연출될까봐 그 기간 동안의 시나리오를 최대한 예측을 하고 수익률에 대한 판가름을 어느 정도 척도를 가늠해보는 그 기간이지,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아니다, 대공황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아주 심각한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심각성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인프라에 대한 구축과 이 최대한 자산, 예산을 그냥 쪽쪽 뽑아다 쓰려고 지금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이 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공황이 오면 미국 대공황 터지면 신흥국 우리는 외수업체예요. 수출을 해야 되고 대미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가 나라가 살아나는 이런 이런 이 위치에 있는데 미국이 대공황이 터지고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죠. 현대 기아차 유럽에선 지금 셧다운, 삼성도 셧다운, 전부 다 기업들 유럽에 있는 공장 다 셧다운 된 상황에서 대공황 같은 것들이 딱 터져버린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면 거의 한 진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코비드 19보다는 가난으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게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그 그레이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회색지대에 갇히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연들이 소식들이 접해졌을 때는 와 지금 같은 시대에 복지 예산이 분명히 있을 거고 동사무소에서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그 예산을 충분히 그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인적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존재하구나. 그거를 제가 올해 들어서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일 가족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대공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비드 19이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심각할 수는 있지만 이 부양 정책을 이렇게까지 빡세게 약발을 치려고 하는 거는 제 2차, 3차, 4차의 피해 보는 거를 막고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경기 이 전 세계 각국들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신중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약발부터 확인하고 하자. 3차를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도 3천억에 대한 대출 이게 약 몇백 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출도 해보고 지금 이 지원 정책, 부양 정책으로 어느 정도까지 선은 좀 살펴보고 움직이자 이러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게 또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반대를. 사실상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알못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남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힘들 때, 위기의 순간일 때,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겨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뭐랄까요. 승리자의 정신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배울만 하다.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야, 4차 부양책 빨리 하자. 그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4단계 예산 법안을 이미 검토 중이며 대형 인프라 예산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보였죠? 그래서 만약에 4차 예산안이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이 예산안과 경기부양책은 진짜 속도가 생명이에요. 속도가 더 이상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법안을 처리를 해야지 이 자산이 또 분배돼가지고 지자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당되고 나눠 갖고 서민들한테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는 의견 합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양장 정책이 4단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4단계는 2조 달러로 추진될 거고 일자리 지금 실업률 때문에 난리죠.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쓸 거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대선 때
1조 달러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2018년, 2019년 때 보여줬고 미국에서는 진짜 그러한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거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럴 정도로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겨났고 실질자들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까지 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단순하게 야 못 잡아 코비드 19 어떻게 잡아 저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잡을 일정한 수준까지는 약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 우리가 봐야 될 건 경기 지표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실업 청구 건수는 매번 나올 거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유가 합의 원유에 대한 이제 합의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4차 부양책에 대한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약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의 부흥에 기대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격언도 우리가 조금씩 컨텐츠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주식시장에는 항상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낙관적 분위기, 비관적 분위기, 관망 분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불합리한 인간 심리나 단면적인 투자 판단에 좌우되므로 수시로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시장 분위기를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뭐 할 확률이 높죠? 성공 확률이 높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주식 투자는 절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는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너무 자기 생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고집이 지나치게 세고 융통성이 부족한 성격의 사람은 주식 투자가 적성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불리하고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루아침에 시세관을 180도 바꾸는 유연성이 주식 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자님,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독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항상 시장에 있어서는 중간의 역할을 하고 싶다. 중간의 역할. 딱 중간의 역할을 하고 싶다. 딱 봤을 때 상승의 요인이 더 많고 확률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빨리 상승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원래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바닥은 멀었어.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거는 더 하락할 요인이 많다.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런 유연성이 주식 투자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고 이제 포지션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주식시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자료가 딱 두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왔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해볼라 했으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소식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실업 대란 2주 만에 미국 1000만 실직자 예상.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다시금 입국 금지해서 베이징 오지 마라 이러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 코비드 19 경기 침체 속 연이은 외국 주식 매도 3월 일자리 감소 전망 그리고 올해 한국 성장률 0.2% 전망 세계 성장률 마이너스 1.9% 전망 0.2%가 아니라 마이너스 0.2% 전망 석유 전쟁 코스피 외국인 장중 순매도 러시아 이탈 하루 100만 달러 손실 실업 청구 건수 높아 여러 가지 보면 거의 망했어요. 이런 거 읽으면 너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 한국 증시는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인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양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확인한 후에 나서
더 하락할지 말지를 조금 더 가늠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현재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뜨고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 윗부분에 좀 떴으면 좋겠는데 저 지금 녹화할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벤트를 아예 오늘로서 종료가 됩니다. 이벤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문의도 받았고 많은 투자자님들과 상담을 했고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인스타 DM도 되게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많은 투자자분님들을 만나 뵙고 또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벤트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독자님들한테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포착을 하고 재료를 찾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방송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